안녕하세요. 저는 원장님과 함께 타플란 임플란트의 임상 자문을 맡고 있는 구강외과 전문의 한양대학교 병원 박창주 교수라고 합니다. 임플란트란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인공 삽입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티타늄과 같이 가볍고 강하면서 생체 친화성이 높은 금속 재료들이 발견되게 되었고요. 이를 사용해서 만든 조그만 금속 구조물들을 사람의 윗턱과 아래턱에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속 구조물들이 주변의 뼈와 조금씩 결합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치아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50년대 스웨덴의 브로네마크에 의해 임플란트가 사람의 뼈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른바 골유착의 개념이 최초로 소개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발견이었고요. 이러한 유럽에서의 발견이 1980년대 당시 의료 선진국이었던 북미에 소개되었고 인정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치과계에서 임플란트들이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임플란트를 생산하고 있고요. 골유착, 즉 뼈와 임플란트가 붙는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재료,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 그리고 여러 디자인들이 나오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나라는 타플란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세계 임플란트계를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가 빠진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 방법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보험제도 안에 들여온 것만 보아도 인정받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왔던 브릿지 또는 틀니도 좋은 치료 방법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이후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건강한 치아를 깎기 싫으시거나 뺐다 꼈다 하는 틀니에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고로 치아를 잃으시는 분들에게는 임플란트 치료가 다른 치료에 비해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금속 구조물이 살아있는 뼈와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골유착 과정을 통해서 강한 씹는 힘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견고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어르신분들의 경우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씹는 기능을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주변의 건강한 치아를 손상시키거나 깎을 필요가 없고요. 원래 환자가 가지고 계시던 씹는 관계, 저희는 교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씹는 관계와 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심미적이고 안정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임플란트가 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서
뼈를 보존하는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임플란트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못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가 중요하지만 고령의 환자분들의 경우 원래 앓고 계시던 질환 또는 드시던 약 같은 것이 임플란트가 뼈와 결합하는 과정 또는 스스로 정상적인 치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한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앓고 계시는 질환과 드시는 약을 치과 의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디지털 임플란트가 고령의 전신질환자에서도 더 빠르고 안전한 임플란트 치료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시든 어떤 약을 드시든 치과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시중에 임플란트의 종류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임플란트 국산이 좋으냐, 외산이 좋으냐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임플란트 재료 또는 임플란트 기술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국산 또는 외산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단순히 몇 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고장났을 때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임플란트 구성 부품 또는 부분품들이 수급이 가장 잘 되는 원만하게 수급되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산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산 임플란트의 점유율이 90%, 시장의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타플란 임플란트도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플란트 수술도 역시 외과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피가 나고 아프고 붓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턱뼈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 이른바 공기주머니라고 불리는 상악동이 감염되어서 축농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아래턱뼈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 하치조신경이라는 감각신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도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임플란트의 여러 부속품들이 느슨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올바른 입안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자기 치아와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물이 조금 많이 끼게 됩니다. 자기의 치아도 치태나 치석을 방치하면 치주염이 발생해서 치아를 잃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임플란트도 역시 치태, 치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잡아주던 뼈들이 녹아내리면서 임플란트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 후에는 꼼꼼하게 칫솔질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치실 또는 치간 칫솔과 같은 여러 용품을 사용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글액, 구강 세정액도 임플란트 주위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에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임플란트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치과 의사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은 통상적인 치과 보철의 수명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이지 않고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는 어떤 수술을 받았느냐에 따라 수명이 더욱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뼈가 부족해서 여러 뼈이식 같은 뼈를 충분히 만드는 치료를 임플란트와 같이 시행한 경우 또는 집에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명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명이 더 짧아지고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임플란트를 경험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성공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저희 치과 의사의 노력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노력으로는 꼼꼼한 칫솔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실 또는 치간 칫솔과 같은 여러 용품을 사용하셔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가글 또는 구강 세정액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모양새는 좋지 않은데요. 식사를 하시고 임플란트 주변을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관리하시는 것도 임플란트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하셔서 여러 치과 의사의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것, 환자 스스로는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인 관리를 받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언제 씹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임플란트 수술은 가장 첫 단계이고요. 보통 임플란트가 턱뼈와 골 유착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치유 기간은 윗턱의 경우에는 대략 4개월,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대략 3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뼈이식 또는 상악동 수술이라고 불리는 고난이도의 시술이 추가된 경우에는 치유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시다면 치과 의사들은 다양한 대체 치료 방법들을 알고 있거든요.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치료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야말로 씹고 뜯고 맛보는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것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요. 임플란트는 정말 강한 힘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 딱딱하고 질긴 음식에는 장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